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과 관련한 것을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보통합을 좀 제대로 알자, 그리고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실행 계획은 어떻게 세울 예정인지, 그렇다면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로 있거나 원장으로 있거나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거듭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이후 이제 명칭, 입학 방법, 교사 자격증 이런 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중요하고, 뭐 유아학교라는 얘기도 있고, 이음학교라고도 하고, 다양한 지금 명칭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 2025년 올해죠, 통합법이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내년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이 될 거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추진해서 교육부 안에 영유아 정책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영유아 학교를 지정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영유아 학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2017년서부터 영유아 학교를 지정하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안이 발표된 후에 시범 운영하고 있던 영유아 학교는 지금 2월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유보통합을 통해서 정부가 그 영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래서 5대 상향 평준화라는 평준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를 보장한다.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기 퇴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용 시간 및 일수를 보장한다. 둘째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개선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건 교사 1인당 영유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이 되죠. 그러니까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겠다. 세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 이제 어린이들에 대한 뭐 이미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제 의무교육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교육의 범위가 영유아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통합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유아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제 통합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요 맞춤 보육 프로그램. 그 보육 프로그램을 이제 일방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이제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보 통합을 통해서 지향할 상향 평준화 실현 방안인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거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을 만들겠다. 요새 뭐 웨이팅 뭐 200명, 300명 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들어갈 것이냐를 눈을 부릅뜨고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편리성이 부족하죠. 공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지만 이와 같은 것을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을 마련할 거고, 통합교원 자격
양성 체계를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현 시점은 다르죠. 그래서 보육교사는 교사로 되어 있고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되어 있고 유치원 교사는 교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이 교사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 자격을 양성하는 체계도 마련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처우를 개선을 하고 또 영유아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고 설립 운영 기준 이제 영유아 학교를 설립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 같은 것은 유보통합 현장에서 이제 실현하는데, 그러니까 편리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어린이들이 교육, 유보통합을 받도록 하고 교원들의 자격은 상향하도록 양성체계를 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제 변화의 물결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등록하고자 했던 보육교사나 또는 원장님들은 과연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이거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지금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 2027년 유보통합 이전 단계 하루라도 빨리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버스에 한 발 들여놓는 거죠. 유보통합의 버스가 출발하기 이전에 이제 버스를 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쭉 보면은 많은 직종들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도 마찬가지죠. 행정사가 2012년에 행정사라는 자격제도가 생겼는데 그 이전 단계에는 행정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서사 하시던 분도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사가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복도방 아저씨라는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모르는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복도방 아저씨가 골목 어귀에 다 가게회를 내거나 뭐 의자 하나 앉아서 동네 오고 가는 사람이 직구해 달라면 구해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종이 생겨서 시험제도가 생겼죠. 그럼으로써 그 복도방을 어제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되면서 신규로 오는 사람은 시험을 봐야 공인중개사가 되지만 이미 존재했던 복도방 아저씨는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했거나 또는 원장님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유보통합이 돼서 유아학교가 생겼다. 유아학교가 생겼을 때 그 학교의 교사나 원장을 이 시점까지 하셨던 분은 그냥 업그레이드 복도방 아저씨가 공인중개사가 되듯이 보육교사는 이제 근로자였던 위치였던 것이 이제 교사의 위치로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지만 2027년 이후에는 유아학교의 교사가 영유아학교의 교사가 되거나 원장이 되고자 하면 변화된 제도와 정책과 시험에 의해서 합격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026년은 어떻게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버스를 영유아학교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을 해서 그 버스를 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2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2025년과 2026년에 막차를 이제 타시면 영유아 학교의 교사가 되고 원장이 되실 수 있는 이제 과거의 복덕방 아저씨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득권을 인정받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도전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합격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되는 자료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